두 분께도 간략하게 에이펙 총평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장 의원님. 아마 역대급 에이펙 성과가 아니었나 저도 당연히 평가하고 싶고요. 네. 또 여러 재벌 또 총수들께서도 대기업 총수들께서도 상당히 대통령의 여러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러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협상을 15%로 방어한 것도 매우 잘한 일이고요. 특히 핵 추진 잠수함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건조할 수 있도록 이 협상을 이끌어낸 것도 상당한 외교적 성과이고요. 농수산물과 관련된 어떤 개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또 방어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선업 관련된 마스가라고 불리는 조선업과 관련된 투자도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라든지 혹은 EU와의 한 EU 간의 협상, EU와 미국 간의 협상 결과보다도 더 뛰어난 결과를 이끌어낸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호평이 있었고요. 어찌되었건 이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또 한국이 또 주도적으로 네. 외교적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선 여야가 구분 없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걱정보다는 선방한 협상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 여전히 이제 해소되지 않는 그 궁금증들, 불안정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3,500불 가운데서 2,000억 불은 이제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마스가로 협력한다는 것은 나름 잘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20억 불을 분할로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나마도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 상황 속에서는 선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네. 앞서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모든 협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확정안이 아직 국민들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농수산물 관련해서도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미국의 입장과 대한민국 입장이 좀 갈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특히 마스가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철강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협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에 구멍들이 좀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최종 협상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일단 이번에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특히 이제 분할 납부한 그 부분은 제가 그래도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 에이펙 관련 총평 들어봤고요. 민주당이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던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이 됐다라고 설명이 됐는데 국민의힘 발언까지 같이 듣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과 에이펙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주말에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해도 분명하게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당 지도부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고요.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에 대한 부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 때문에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이펙 성과에 집중해야 해서 이것을 다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난 5월에 발의가 돼서 지금 본회의 처리 직전 계류 상태 아닌지 어떤 의견이신지요?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된 건 맞고요. 네. 헌법 84조가 정하는 이 현직 대통령은 이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이런 법 조항에 대해서 이 압도적인 다수설로 또 여러 이견 없이 네. 사실상 이 형사소추에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등을 포함한다는 것은 학계의 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법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계속 이 검찰에는 이 공소 제기 요청을 하라는 둥, 혹은 법원에는 이 재판 진행을 하라는 둥에 이 헌법을 위반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또 대응 조치로서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 당 지도부와 아마 대통령실과 이 교감한 과정에서 아니 굳이 교과서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을 굳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절대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야지만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이 법까지 이 구체적 소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지정해야 되는 법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재판중지법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이 기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재판중지법을 본회의 상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학계와 또 법조계와 또 여러 대통령실과 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근데 급선회의 배경이 무엇일지 또 국민의힘 입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급선의 배경은 아마 민주당 스스로도 좀 민망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판중지법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뭐 국가안정법이라고 했나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름까지 바꿔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춘다는 것이 민주당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나쁘고롭지 않았나, 저는 이 생각이 들었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이게 실제로 심각하게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엄청나게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저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급선회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장동혁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좀 들어보면,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한 이 일당들이 중범죄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서 수뇌부라는 표현을 언급을 했는데, 그게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네.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재판 결과물에 이제 나와 있는 말이 성남시의 수뇌부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남시의 수뇌부라는 말이 누구겠습니까? 그거를 적시하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 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여론에 부딪히자 아마 선을 했는데, 저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수뇌부라는 부분, 앞서 뭐 장동혁 대표 그리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또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수뇌부에 대한 해석, 민주당은 좀 다른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재판부가 수뇌부라는 표현을 예. 여러 가지 형사 피의자들이 수뇌부란 표현을 썼다 한들 그걸 판결문에 쓰는 것은 조금 저는 어색하다라고 보고요. 법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무슨 마치 80년대 무슨 수괴 이런 말을 쓰지 않듯이 저희가 네.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 자체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특정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시장 또는 부시장 혹은 국장 뭐 여러 가지 이런 명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 게 더 법원의 명예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다만 이 수뇌부의 승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이 시정과 관련된 혹은 또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절차 등을 애매하게 표현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판결문에서 정말 유의미한 것은 어찌됐건 이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유착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보면, 공소 주장에 보면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일부 주장이 마치 모든 개발이익 환수와 초과이익 환수 등의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시장과 유착 관계 또 혹은 뇌물죄까지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깡그리 인정되진 않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 개발 이익 환수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김만배 씨와 유동규의 유착 관계는 분명히 확인되나 이재명 시장과는 관련이 없다. 그 공소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부인하실 부분 있으면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이제 재판의 결과를 부인하신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사실 민주당이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보면 법원들을 압박하는 방식들, 정말로 다수석을 가지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또 가지고 나서 사실상 법원을 압박하는 모양들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뇌부라는 표현은 법원도 나름의 판단을 해서 이것이 단순히 유동규 씨를 포함한 그 일당들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정적인 의사결정권자인 누군가가 이 사업을 결국에는 추진을 한 것이고, 전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굉장히 큰 스모킹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거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수뇌부라고 저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임기 중에 재판을 받고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결국 대통령 임기 끝난 이후에 이제 자연으로 돌아오셔도 저는 이게 계속 문제로 발목을 좀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